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대표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또 청취자분들 또 시민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완주군 상간에 위치한 상간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하송미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송미 대표님.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상관 리조트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운영하고 계신 그 리조트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아직 잘 모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이 리조트만의 어떤 차별된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본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1층은 유황이랑 지장수가 나오는데 꽤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한 온천이에요. 그리고 지장수는 화장품 회사에서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좀 네네. 유명하고요. 2층하고 3층은 한 290명 정도 숙박 오. 인원이 네네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은 회사 세미나나 연회, 단체 행사가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1층에 또 부속적으로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1층에 또 식당도 있고 또 이번에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영업 형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약간 호텔식 뭐 글램핑 남들이 보면 뭐 글램핑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그 부분이 투자재에 비해서 너무 퀄리티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그런 좀 느낌의 그런 시설을 조금 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데 두 번째 질문에 다른 곳과 차별화된 영업이 어떤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리조트는 진짜 정말로 가족끼리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저희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 하신 거 보면 다 힐링하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네네. 요즘 뭐 이렇게 숙박 리조트에 가는 것들 대부분 많이 힐링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네네. 거기에 맞는 딱 적합한 그런 네네네. 리조트네요. 네. 규모가 상당히 좀 크고 좀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을 갖고 있는 리조트네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뭐 숙박객을 위한 어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리조트가 있는 곳 가장 근교에 그 편백숲이 있어요. 근데 그 아. 편백숲은 아시다시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저희 집은 정말 모기가 아예 없을 정도로 네. 정 청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저기 했지만 초창기에는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요가 또 하면서 음악 감상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험 뭐 이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식물을 이용한 무슨 이렇게 이제 뭐 화분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또 문화재단하고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저희 산에서 할 수 있는 산사 음악회 그래서 가을에는 그 준비 중에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체험 같은 거를 많이 시대에 맞게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단체 행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네네네. 요즘은 가족끼리 소규모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단순히 뭐 이렇게 쉬러 한다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가서도 힐링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같이 또 있는 있네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워케이션이라고 네. 요즘은 뭐 일을 하면서 휴식을 하는 그런 오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하고 완주군 문화재단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네네. 예를 들어서 일을 리조트에서 하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협약이 돼 있거든요.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예네. 언제든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네네. 정말 부러운데요. 그 네. 일도 하면서 이제 네네. 힐링하고. 네. 요즘에는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일도 커피숍에서 음악 들으면서 차도 마시면서 일을 네.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렇게 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네. 일도 하면서 누구는 뭐 왜 그런 데 가서 일도 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처음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의문을 했거든요. 아니 휴식을 오면 휴식을 하고 일을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병행해서 한다는 게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거를 기획하신 분들의 의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의 효과가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좋은 공간에서 힐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또 그런 게 또 우리하고 다른 점이 또 있구나.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거를 또 연구 개발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소 제공을 하는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네네. 편백숲이 또 그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리조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대표님이 리조트를 시작한 지 꽤 오래 되셨어요. 2014년도니까 11년 됐네요. 네네,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리조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갖는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은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데 그 무슨 기회가 정말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우연한 기회에 리조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리조트를 2014년도에 할 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그래요? 정말 모든 거를 다 잃을 정도의 위기였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방송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말에 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딱 적합한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비전이나 무슨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음. 하루하루 정말 내가 이거를 버텨 나가야겠다. 이거를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을 했지만 290명의 숙소가 네네. 숙박이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정말 밖에서 외관을 보면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정 비용은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나가는데 정말 맨날 울고 있을 때 그 탕이 이제 540평인데 여탕남탕이 있어요. 청소하신 분 셋이 그러니까 밤에 영업이 끝나면 11시부터 4시까지 청소를 해서 6시에 물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청소하신 분들이 그거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밖에서 이제 너무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지 고민을 하고 이제 슬퍼하고 막 좌절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 생각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내일부터 청소를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나의 목표가 또 나의 신조가 또 절대 직원들에 끌려가지 않는 오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만두라고 했더니 오늘마저도 그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눈물을 이제 뭐 이래 닦으면서 들어가서 청소한 게 45일을 했어요. 이제 저 밖에 지금 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정말 그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낙스 풀어가지고 그 탕 540평을 팀장님과 둘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비전과 그런 건 없었지만 진짜 하루하루 내가 버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새벽 4시까지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잠깐 쪽잠 자고 그 다음부터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네,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그런 게 없었어요. 뭐를 하겠다. 근데 지금은 목표랑 비전이 생겼죠. 이제 와서. 근데 그때는 없었지만. 그럼 지금 생긴 비전이나 목표는 어떤 게 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진짜 가문을 이어갈 정도로 그런 뭔가 그런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더디게 온 것 같아요.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관에 리조트가 있어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정말 진실되게 오래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많이 힘들지만 저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고 소소한 것부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계단 쌓는 것처럼 진짜 기반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걸 다시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관 리조트 하면 정말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객들이 다녀가신 분들이 구존으로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에 많이 매체들이 있지만 저는 진짜 구존과 구존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영업장이 되고 싶어요. 네네. 네.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네네. 홍보가 굉장히 더 오래 가는 네네. 거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약간 구식적이긴 하지만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들 좀 찾고 계시는 그런 리조트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요.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뭐 온천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렇다면 좀 오래 이렇게 꾸준히 또 지속된 그런 리조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리조트 뭐 처음 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리조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건물 짓고 뭐 이렇게 시설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나름의 뭐 이런 어떤 리조트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좀 네. 있었을 것 이제 같은데. 그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리조트, 특히 리조트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럼 네. 고객들 상대하기 때문에 가장 멋지게 꾸며져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눈 상태나 시설적인 부분에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저희 집은 3층 건물이지만 또 부대 시설도 있지만 가장 지하실 남들 진짜 고객들한테는 노출되지 않는 지하실에 가장 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요? 네. 왜요? 이제 제가 한 2016년도인가 어디서 인터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실사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안내하는 그게 사진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 진짜 금쪽같이 아낀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요즘 그리고 또 그런 게 저희 집이 이제 유소호스텔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거든요. 또 그러는 부모님의 입장. 그러니까 저는 부대 시설 중에 하나도 가건물이 없어요. 네, 제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왔는데 숙박을 하면서 나 아닌 거기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가잖아요. 네. 나 아닌 누구 부주의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사고를 당한다 그런 거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그게 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설적인 부분 안전에 대해 되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편인데 그래서 2022년도에 297개 그때가 아마 세월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이 있었어요. 네네. 강원도도 그렇고 맞아요. 네. 리조트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단속이 많이 와요. 저희 집이 특히 많이 그런 대상이 되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가장 많이 뭔가를 뭐 단체, 뭐 지자체, 뭐 소방, 경찰 쪽에서 많이 저희 집을 이제 점검을 오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최초로 그때 297가지 저기를 했었어요. 그 안정성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 1위를 해가지고 장관상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건축, 토목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을 받을 정도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죠.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시선을 많이 좀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하실이라고 해서 지하실에 무슨 뭐 이렇게 네. 비밀의 방 네.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계신가라고 했더니 그게 시설적인 아니었군요. 부분.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 마인드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이 한 10년 넘게 이렇게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네. 이 사업을 이끌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철학, 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만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네네. 서비스업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가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네. 서비스하는 직원들한테 그 화풀이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경영을 하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은 누군가는 아빠, 엄마, 딸, 아들일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느낀 건 그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저희 직원들은 정말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통 보면 직원들은 사장님이 오면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팀장님도 좀 이제 밖에 계시지만 우리 대리님은 제 구두 발자국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가 나면은 제가 좋아하는 냉커피를 타가지고 서 계세요. 저 주려고. 그러니까 저는 직원들이 우선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 어떤 손님이 옛날 컴플레인을 한번 걸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손님이 왕인데 여기 사장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손님의 편에 서지 않고 직원의 편에 서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서비스업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손님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도 그랬지만 얼마 전에도 한 손님이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둘이가 뭐 트러블이 생기면 어느 쪽이 잘못한지는 구별하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직원과의 손님과의 관계에서 직원 편을 들 수도 있고 손님 편을 들 수도 없는데 그 손님이 원하는 건 직원의 사과였어요. 근데 이제 직원은 30대, 저희 직원은 60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 저희 직원도 되게 합리적인 분이신데 너무 억울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모습은. 자기는 절대 사과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팀장님한테 제가 이제 외부에 있었는데 보고를 받을 때 옆에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손님은 저하고 꼭 통화를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대표랑 통화
통화를 해야겠다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통화 내용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넌 정말 좀 다른 대표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직원한테 이제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신 그 직원한테 제가 약속한 게 뭐였냐면 딸 같은 손님한테 사과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 사과를 했는데 그 손님이 와서 그 업장을 활보하고 다니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손님한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손님이 원하시는 게 사과면 제가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단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드신 분이 사과를 했을 때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는 그런 또 서비스를 응대를 해야 되면 얼마나 비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희 리조트를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안 오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철학은 그거예요. 직원이 우선이에요. 서비스분 그 대신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당연히 직원이 우선으로 제가 영업 여러 가지 경영 철학이 있지만 그 대신 직원들은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그런 경영 철학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잘해 주세요. 네. 정말. 사장 같은 게 저희 집은 결제를 받고 이래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 후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예전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손님은 왕이다라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손님은 왕이면서 뭐 사장은 황제이기도 네네. 하고 직원들한테 또 잘해야 한다 뭐 이런 또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좀 바뀌고 네네.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렇게 직원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손님들이 아직 네. 있기는 한데 서로 이렇게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네. 상대방한테 저는 그거는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요. 대접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직원들을 위한 거 또 안전을 위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뭐 사업이란 게 저희도 뭐 이 비영리이긴 한데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던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업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뭐 여러 가지 네.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거였고 또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불안한 경제 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네.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공과금의 세금에 그런 이제 저희는 법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적으로 뭐가 실행이 되면 가장 많이 손을 보는 게 법인세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그거를 다 어떻게 이제 뭐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거를 뭐 인식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뭐 멀리 한다 그래서 내가 뭐 그거를 부딪히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불안한 경제 위기에는 그러니까 한 예로 이제 그 새로운 저희 집은 거의 다 한 8년 되셨던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로운 직원이 오셨는데 객실 메이드 이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복도 청소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오니까 이렇게 숨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비수기에서 엄청 한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기존에 오래 계신 직원분이 왜 숨어? 그랬더니 저기 사장 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곳에서 다른 업장에서 한가한 날 사장님 눈치가 엄청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모가 오래 계셨던 이모가 아니 우리 사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와도 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모 바쁠 때는 바빠서 힘들고 한가하면 사장님 눈치 보여서 힘들고 그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농담을 한 게 있는데 네네. 저는 진짜 불안한 경제 위기에 한가할 때나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손님이 없다고 해서 직원들 절대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요. 그 대신 그때는 쉬고 휴식 기간을 갖고 그다음 바쁠 때는 열심히 손님 없을 때 생각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번째 질문에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또 코로나 때도 정말 그때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야구단이 왔었어요. 네. 단체로 야구단이 왔는데 야구단이 한 7박 8일 정도 일정에서 캐리어를 다 끌고 왔었는데 코로나가 방송된 딱 그 순간 그 캐리어를 다 끌고 그 리조트에 다 빠져나가는데 그 관광차가 한 8대가 있었거든요. 저 뭐 눈물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집은 3종이잖아요. 예를 들어 네. 코로나 때 제일 힘든 업종이
요식업, 숙박, 그다음에 대중 목욕탕이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저는 3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아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힘든 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슬퍼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래서 영업을 할 때 하루 문 닫는 게 여러 가지 손 계산기 두드리면 절대 문을 못 닫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코로나 때 진짜 시설 보완하고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매스컴에 뭐 한번 저기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올 텐데 저는 코로나 때 일반 때 못했던 거를 코로나 때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코로나 때 인테리어를 하고 또 뭐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때 제가 바빠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리조트만 맨날 매달려 있을 때 여행을 못 갔어요. 네네. 취미생활도 못하고. 왜냐하면 가면 불안한 거예요. 전화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간 동승자들이 너랑 같이 있으면 불안하다고. 전화기를 한시도 손에서 안 떼니까.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영국에 9박 10일도 갔다 오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었고 또 이제 최저임금이나 예를 들어서 TV에서 남들은 이제 쉽게 말하는 뭐 공과금 뭐 0.1% 인상하면은요 저희 집은 전기세가 한 600만 원 올라요. 그냥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잘 대처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희도 뭐 이렇게 보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아, 네네. 공과금이 왜 이렇게 빨리 이게 나오는지 네네.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시기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게 또 전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기회의 시간으로 또 삼으셨던 점이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코로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 시기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또 숙박과 관련된 이런 것도 뭐 시대에 따라서 변화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트렌드 많이 뭐 흐름이 바뀌었죠. 많이 네네. 바뀐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뭐 눈에 띄는 어떤 변화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거슬러서 이제 세월호를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행을 수학여행을 그쵸.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1호차부터 15차, 15호차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갔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세월호 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90명 정도 이게 숙박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한 40명의 열대면 400명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랬었어요. 그렇죠. 수학여행 가면. 근데 세월호 이후에 바뀌었어요. 음. 3대 이상은 4대 이상은 못 가게 돼 있어요. 한 곳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해서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세대 이렇게 분산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네.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제가 2014년 오픈해서 한 18년도에 4년 동안 영업을 해보니 연회장이 없어서 엄청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행사 진행에. 네네. 그래서 약간 거기가 이제 지금 리조트가 안 쳐진 데가 5,000평이고 그 옆에 땅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대 시설로 큰 연회장 한 200명,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설계까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설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코로나가 터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소 규모로 많이 하고요. 가족 단위. 그리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9시 넘어도 되게 많은 뭐 식당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대 시설로 스페이스 셔틀이 가족 단위거든요. 소규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리조트처럼 단체가 올 수 있는 공간을 별로 꺼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여러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저희 숙박도 많이 바뀌었고 손님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걸맞는 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단체로 조금 시끌벅적하게 하는 뭐 이런 거였다고 네, 한다면 네. 지금은 약간 소규모로 네, 또 네, 가족 단위로 네. 조용하게 힐링하는 그런 네.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단체 행사도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체를 한 네 번 정도 분산해서 하는 행사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더 좋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또 그러시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리조트 관련된 거가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관광하고도 연계가 네네.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전라북도나 전주, 완주 이 지역에 관광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정책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음. 우리 지역의 관광 사업이나 정책이 다른 지역하고는 또 어떻게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근데 하실 이제 수 이 있을까요?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이제 네네. 내 생각인데 제가 정말 그 2014년도에 그 탕 청소 진짜 새벽 4시까지 하고 한 3시간 자고 정말 이렇게 영업을 다닐 때는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네. 정말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어느 단체를 가면은 제가 이제 우리 리플렛하고 명함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자들이 "저 여성분이 뭐 자동차 영업사원이야? 뭐 보험회사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많이 인제 지자체에서 하지만 현실 체감은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음. 들어서 제가 영업을 해 저희가 인제 수학여행 숙소로 인제 가능한 지역이라 학교에서 인제 그런 선정을 할 때 초창기에 뭐 교장 선생님, 학교 관계자 책임자,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여행사 해 가지고 순방을 해요, 전국 순방을. 네네. 그랬는데 인제 저희 집에 인제 누가 인제 소개를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타 지역에 가면 거기 의원까지 관광 쪽 의원이나 지자체나 뭐 팀장 정도 네. 과장은 아니지만 나와서 응대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저희 전북은 저희 지역의 관광으로 만원 지원을 하더라고요. 만 원. 이제 일 인당 만 원.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만 원, 3만 원이 차등을 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지역이 더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연구 개발을 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그쪽에 있는 종사자로서는 와닿는 게 쪼끔 네. 미흡해서 그 부분을 쪼끔 근데 좀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느낌은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네네. 분들이 네네. 체감에 와닿지 않는 그런 네네. 부분도 좀 있고 네. 말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지만 거기 관련된 음. 뭐 인센티브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의 여러 가지 연계해서 특히 뭐 생태 관광이나 뭐 이런 음. 것들과 연계해서 같이 뭐 상생하는 뭐 음. 지역과 상생하고 협업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해오시는 것 같은데요. 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한옥마을 연결해서 처음에는 제가 명함을 가지고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그 오신 분들 타 지역에 오신 분들 네네. 그때 기사님들은 또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바카스라도 사고 또 담배 피신 분이 계시면 담배라도 사서 명함을 다 돌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늘 매스컴에 나오지만 뭐 관광배틀 해 가지고 한옥마을 오신 분들이 체류형 그러니까 그냥 음. 왔다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체류용으로 하자 이렇게 유도하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정책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묻어 가려고 정말 한옥마을에서 많이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장님. 그러니까 그게 인제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네. 한옥마을이란 그런 좋은 메리트가 있는데도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끌어당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손님들은 그래요. 내가 리조트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리조트가 생기면 되게 불안해해요,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여 있어야지 뭔가 뭔가를 유치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거기 리조트 근처에 큰 공사를 해요. 풀빌라.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큰 네.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엄청 환영합니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옷가게들이 쭉 붙어 있어야 네네네네. 또 식당들이 쭉 네. 붙어 있어야 거기 더 자주 네. 찾고 더 그러는 근데 것들이 주위 분들이 "하 대표 어떻게 저기 뭐 생기는?" 저는 좋아요."라고 근데 진짜
진심인데 남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모여 있어야지 고객들이 더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스파, 그다음에 숙박꽃, 뷔페나 네네. 뭐 식당 뭐 또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쭉 다 보니까 요리도 연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음. 얘기를 듣습니다. 요 리조트 하면서 나름대로 또 요리까지 이렇게 연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것 음. 같은데 요리에 대한 어떤 애정 뭐 이런 것도 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리조트를 하고 있는데 거의 리조트를 하면은요 그 요식업 쪽은 다 외주를 주거든요. 그렇죠. 초창기에 제가 이제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가장 크게 내가 투자했던 곳 시설에는 이제 지하실이지만 관리 쪽에서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남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식당은 적자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고수한 이유가 왜냐면 우리 셰프님들이 요즘 매스컴에 셰프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로 요즘 우리가 이제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거를 잘 먹으려고 이제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트렌드인데 저희 과장님이 급여가 450 정도면 직원이 10명 정도 세팅이 되면 그 금액이 대충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가 투자를 하면서 그거를 고수했던 게 뭐냐면 저희 리조트로 왔을 때 힐링도 있지만 먹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를 오픈했을 때 리조트를 경영하는 오너가 3층 식당에서 마이너스다? 그럼 거의 다 그거를 가지고 고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리조트가 이렇게 있는 나는 그거 지금도 제가 스스로 확신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리조트를 계속 하고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됐던 게 3층에 마이너스가 났어도 그거를 접지 않고 직영으로 계속 갔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절대 음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좋은 재료를 써야지 좋은 음식이 나오고 또 코스트가 낮아야지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줬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고수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님 초창기에 이제 저희 댓글을 보면 지금은 이제 힐링이지만 그때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맛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거를 3층 오픈을 하니까 그 식자재 업체에서 명함을 또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수학여행단 받죠? 네,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님 저희하고 거래하시면 사장님이 엄청 많은 이익을 보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학생들이 먹는 그 음식도 어른 먹는 거 학생들 먹는 거 다르잖아요. 학생들은 먹는 식재료는 자기가 다 제공을 하겠다고 저한테 1층으로 같이 가시자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갔더니 그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컨테이너 열어주시면 하시는 얘기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면 먹을 식재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근데 자기한테 사면 20만 원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안에를 봤더니 통조림도 찌그러든 거, 뭐 비엔나 소세지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거, 이거를 통으로 파는 거예요. 컨테이너 통으로. 그래서 나한테 그거를 이걸로 하시면 대표님 엄청 많은 이익일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솔직히 모르게 다른 대표님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수학여행단 10,000원짜리 지금은 10,000원이지만 그때는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10,000원, 8,000원짜리 식재료를 싼 거 쓰지 않으면 코스트가 2,000원이 넘어가면 마진이 없어요. 네. 인건비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좋은 식재료로 정말 좋은 거로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 학생이 자기 생일이었는데 급식으로 우리가 제공한 급식 미역국이 나왔나 봐요. 근데 너무 맛있었다고 부모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나 거기 또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왜냐면 뜨내기이기 때문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데 그 학생이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그곳을 찾을 정도로 제가 음식에는 엄청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이 먹는 기본적인 가장 행복에 저는 음식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공기 그리고 좋은 온천 그리고 좋은 음식 이걸 좀 맛보고 싶고 또 거기에 힐링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관 리조트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상관 리조트 하성미 대표님 인터뷰 듣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사업도 하시지만 또 나름 지역을 위해서도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렇게 말씀을 자랑을 안 하시는데 네. 이게 좀 많이 알려주셔도 그러니까 좋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 지역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공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관공서 담당자나 이렇게 실무자들을 좀 친하게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발령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다니기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거기 조직에 일원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굳이 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하면 그들이 나를 보겠구나 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발협, 안산회, 체육회 또 이제 개인 택시 조합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이제 들어가고 보니 이제 처음은 이제 나의 영업을 위해서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듣지 못하는 부분들 또 누가 말했을 때 그게 이제 입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 놓으니까 내가 누군가가 봤을 때 뭔가 지금 개선돼야겠다 하는 부분에 내가 말을 하면 그게 또 개선이 되고 또 체육회 쪽도 인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개인 택시 조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도 변호를 하지만 또 이런 어떤 고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중간 역할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정말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저녁밥을 3번 먹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효천지구에서 네네. 봉동까지. 그러니까 차로만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집에 딱 와보면 밥을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굴만 비칠 정도로 진짜 네.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게 그들이 말하면 그게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데 또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또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처음엔 영업 관련돼서 네네네. 제 사적으로 네. 지금은 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체육회 전북 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 네. 부회장도 하셨어요. 장애인 체육회는 또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체육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 명합적에 보면 쭉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는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 쪽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에 예를 들어 파크 골프 쪽이 그게 이제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일본에서 넘어왔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파크 골프를. 근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의료 수가가 엄청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체육 쪽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많은 이바지를 해요. 이렇게 장애인 체육회는 건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장애인 쪽에 행사를 해보면 일반인 행사보다 3배가 힘들어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도 말 들어보면 사장님 장애인 행사가 있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예민하세요. 그리고 먼저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똑같이 대하면은 그거를 내가 장애인이 이렇게 나를 대하나 이런 좀 약간 오해를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희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대변을 하시죠. 많이 부회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나 네. 또 지자체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의견을 또 내세워서 그것도 실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체육관이 잘 돼 있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은 그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고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그 대표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꼭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나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힘든 분들한테는 저게 무슨 현실감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누구한테 이제 저한테 측근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아니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한 모습이 제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자랑을 안 하세요 하시니까 이제 제가 자랑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네네. 사장님은 강한 사람한테 되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되게 약하신 그런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는 많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까 잠깐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위기가 기회라는 것처럼 옛날 말이 어떻게 보면 속담이 가끔 제가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일 다음에 슬픈 일이 있더라고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기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평정심 갖기가 쉬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회는 3번이 온다고 그것도 저는 믿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인생은 굴곡이 있어서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주식과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막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그 대신 더 많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려갈 때 너무 슬퍼하지 않고 좀 덜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한 번 쏜 화살에는 절대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미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화살을 준비를 하지 절대 그 대신 뭐 그 화살의 결과가 좋든 결과 안 좋든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는 저한테 주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끔씩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리조트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스트레스를 보자면 어딘가가 많이 아파야 되고 이미 뭐 어디 수술은 한 번 했어야 되고 또 하물며 가장 저기로 흔한 거로 원형 탈모도 한 번도 왔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그거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 내공이 쌓이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하고 하긴 하지만 굳이 또 이렇게 일이 일비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시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위에서 제가 워낙 활동적이고 하니까 뭔가를 막 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인제 뭐 아까 방금 전에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여기 기후 저기 기후 돼서 뭔가를 정보를 얻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리조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대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않고 열심히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지금 어느 정도 리조트가 인제 제가 없어도 이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딸이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인제 핸드폰에 인제 제 일정 관리가 돼 있잖아요. 네. 돼 있는데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 요금 때문에 핫스팟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이제 제 일정을 봤나 봐요. 근데 프론트end 직원이랑 해서 팀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인제 한 3명 정도 4명인가 서 있었는데 내가 당당하게 나 나갔다 올게." 했더니 우리 딸이 자기도 모르게 "엄마 오늘 일정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난 놀아도 공원에서 놀아." 인제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는데 솔직히 요즘은 바쁘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단체 모임도 많이 줄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 조직에 딱 저기만 가 있으면 되니까 많이 한가한데 거기에 대해서 인제 옛날 같으면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도태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이런 기회가 뭐 거창하게 비전 같은 거나 앞으로 무슨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런 대로 내가 좀 시간이 있는 대로 에너지 충전하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순간, 쉬는 순간 이게 내 지금 목표예요. 네. 네. 굉장히 단단한 내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한 35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네, 그럼 원래 지나갔습니다. 네.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네. 초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들 그리고 또 방송을 듣는 이 청취자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네네. 근데 인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고 뭐 어떤 말로 인제 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지금까지 잘 버티신 게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아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음으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